뉴스 속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보는 라떼 뉴스 여행. 영상실록 오늘 N.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혁. 아나운서 조혜진입니다. 다시 또 이 시간이 왔네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오늘 약간 대학생 훈남 오빠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머리도 네. 좀 예쁘게 해봤거든요. 그러니까요. 훨씬 젊어 보여요. 그렇죠. 네. 실제로 젊어요. 자, 이렇게 4월이 주는 포근함도 있고 이렇게 갇혀 있고 나니까 어디론가 떠나고 싶지 않으세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예진 씨와 네. 과거 여행 한번 시원하게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과거의 오늘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1960년 4월 19일 학생과 시민이 중심이 되어 독재를 몰아내고 민주주의를 지킨 사건. 바로 4.19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사건의 배경은 약 한 달 전 1960년 3월 15일 열린 정 부통령 선거에서 온갖 불법적인 수단이 총동원됐는데요. 4할 사전투표, 3인조, 5인조 공개투표, 야당 참관인 축출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4할 사전투표가 뭐예요? 놀라지 마세요. 네. 이 투표함에다가 이승만, 이기붕을 찍은 표를 네. 미리 한 40% 정도 채워놓고 시작을 한 거예요. 와. 투표함 바꿔치기 같은 그런 수법을 통해서 이렇게 40%를 미리 채워놓은 거죠. 놀라지 말라고 하셨는데 놀랍네요. 그러니까요. 믿기지가 않네요. 와. 이뿐만이 아닙니다. 네. 고무신, 막걸리, 여기다 여러 가지 뇌물을 주는 행위도 했고요. 누구한테요? 그 국민들한테. 유권자들한테. 네. 그리고 이미 사망한 사람의 이름도 선거인 명부에 올리고 정말 엉망이었던 거죠. 그러네요. 기가 막힌 자유당의 모습을 보다 못한 국민들은 전국 각 도시에서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를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김주열 학생이 최루탄에 맞아 숨지자 전국의 중고등학생들이 들고 일어나는데요. 그리고 이 같은 행동은 4월 19일 절정에 달했습니다. 10만 명 이상의 시위대가 세종로와 태평로 일대를 메웠고 경무대로 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차별 총격이 이뤄졌고 유혈 사태가 일어나며 대학 교수들의 시국 선언까지 이어졌는데요. 결국 4월 26일 이승만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 우리나라 헌정 사상 최초의 자유민주주의 혁명 역사가 됐습니다. 오늘은 민주주의의 시작점이 된 4월 19일을 기억하면서 하루를 좀 보내봐야겠어요. 네. 자, 그럼 이번엔 1983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983년 4월 19일 오전 10시쯤 서울 장충동 주택가 골목 대도 조세형이 검거됐습니다. 조세형은 1970년대부터 80년대 부유층을 상대로 한 도둑질로 인해 대도로 불린 인물인데요. 특히 그가 훔친 물건 중 장영자가 소유했던 엄청난 고가의 물방울 다이아몬드는 세간에 떠들썩한 화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훔친 물건 일부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등 자신만의 독특한 법칙을 가진 도둑이기도 했는데요. 독특한 법칙이라고 하면 어떤 법칙이었어요? 조금 뭔가 의미긴 한데 네. 나라 망신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외국인의 집은 털지 않는다. 아하. 또 연장은 사용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의 돈은 훔치지 않는다. 또 훔친 돈의 30~40%는 어려운 사람을 위해 사용한다 같은 그만의 법칙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 나중에 알고 보면 지켜지지 않은 법칙이 많았다고 해요. 당시 만연했던 권력층의 부정부패를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던 서민들에게 그는 일종의 대리만족을 안겨주는 의적이나 영웅처럼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그는 대도가 아니었습니다. 현재 8순이 넘은 그는 주택단지에서 귀금속을 훔쳐 최근 17번째 구속되며 좀도둑과 다름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사회적 갈등들이 이제 당시에 이런 가짜 영웅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럼 이번엔 1999년으로 떠나보겠습니다. 1999년 4월 19일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3박 4일의 일정으로 방한했습니다. 당시 1883년 국교를 맺은 이래 영국의 국왕으로서는 최초의 방한이었는데요. 그럼 1883년 두 나라가 수교한 지 116년 만에 방한이었네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방금 계산한 거죠? 그렇죠. 암산으로. 엘리자베스 여왕 대회는 이날 오후 서울공항에 도착한 직후 국립묘지를 참배한 데 이어 청와대를 방문했습니다.
이후 3박 4일 일정 동안 엘리자베스 여왕은 여러 산업 현장을 둘러보고 한국 문화를 체험했는데요. 특히 3일차에 방문한 하회 마을에서 엘리자베스 여왕은 유성룡가에 들러 인간문화재 조옥화 씨가 마련한 한국 전통 생일상을 받으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하회 별신 구탈놀이를 관람하면서 한국 전통 문화의 멋에 매료되기도 했습니다. 아, 이게 방한 기간 중에 생신이 있으셨나 보네요. 맞아요. 그런데 이때 그 한국 사과와 배를 드셔보고 나서 네. 맛있다고 했는데 이게 정말 빈말이 아니었는지 그 이후에도 관계자들이 정기적으로 사갔다고 해요. 오, 찐이었나 보네요. 그렇죠. 아니, 마이클 잭슨도 예전에 우리나라에 왔을 때 배 한 번 먹어보고 나서 매년 주문을 했거든요. 아니, 저는 사실 너무 어릴 때라서 이게 기억은 안 나는데 영상으로만 봐도 취재 열기가 뜨거웠던 게 느껴지네요. 여기까지 그럼요. 막 느껴져요. 네. 네. 이 당시에는 정말 큰 이슈였죠. 올해로 즉위 70주년을 맞은 엘리자베스 여왕. 당시 방문은 지금까지 기억되며 여전히 한국과의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1991년 4월 19일에는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의 공식 한국 방문이 있기도 했는데요. 남북한을 통틀어서 소련의 국가 원수가 한반도를 방문한 건 처음이었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가 아주 컸던 사건이죠. 네, 북한의 존재를 의식하면서도 방한을 했다는 사실이 당시에는 큰 화제였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1993년 4월 19일에는 비극적인 사건이 있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사교 집단인 다윗파 광신도들이 집단으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런 선택을 한 건 FBI의 기습 작전에 교주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고 명령을 해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아, 이 사건은 사이비 종교의 폭주였는지 공권력의 과잉 진압이었는지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나왔죠. 그렇죠. 이때 광신도들의 방화로 그 95명 중에 86명이 사망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2년 뒤 오클라호마 시티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나서 또다시 168명이 사망하고 600여 명이 부상당하는 처참한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1947년 4월 19일에는 감격스러운 순간이 있기도 했는데요. 바로 제51회 보스턴 마라톤에 출전한 서윤복 선수가 세계 최고 기록을 세우며 우승했습니다. 광복 후 얼마 안 됐을 시기라 감동이 더 컸겠어요. 그럼요. 광복 후에 처음으로 태극기를 달고 출전한 국제 마라톤 대회였는데요. 여기서 우승까지 해냈으니까 그 감동이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네. 자, 오늘도 이렇게 힘차게 과거 역사를 살펴봤는데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역사.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만나요.